27기 정말 처음 시작할 때 남자들 다 누워있어가지고 이거 망했나 했었는데 정말 손에 꼽는 꿀잼 기수였습니다. 27기 제가 영수랑 정수 이제 서로 선택을 하면서 커플이 됐는데, 나는 솔로 역사상 이렇게 시간이 얼마 없을 때 후반부에 알게 돼가지고 커플 된 남녀가 처음이에요. 원래는 처음부터 빌드업이 있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정숙하고 영수는 원래 노선이 있다가 갑자기 끝에 틀어가지고 둘이 커플이 된 거니까 이런 적이 처음이지. 그리고 또 이만큼 사람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 커플이 또 있었나 싶어요. 영수랑 정숙 둘 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는 커플이 있었나. 제가 아까 본방 중에 영수랑 정숙 과연 형커일까요? 이렇게 투표를 해봤는데 무려 3,000명이 투표해 주셨어요.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이 둘 결혼까지 무조건 적극 지지해야 된다. 오늘 정숙님, 정숙 여보 영철 얘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영철. 이게 참 정숙씨가 영철씨를 지금 내가 있는데 출연자들 갈라치기 하면서 내욕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정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영철님이 예언한 대로 정수님 악플 받겠어요. 악플 많이 받겠어. 감당 가능한가? 영철씨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영철씨가 이제 광수랑 영철 지나가고 영수 선택할 때 야 정숙 이게 말이 돼? 야 이거 악플 좀 받겠는데 감당 가능한 거야? 지금 정숙이의 선택은 나하고 광수뿐만 아니라 영자까지도 바보 만드는 선택이다. 정숙이 너무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악플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진짜 장난이었어. 오늘 방송 보니까, 오늘 정수님의 방송 내용들을 이제 보니까 오늘이 더 심해. 저번 주에 슈퍼디에트건 그거 선택하는 거보다도 영수를 이제 시간 얼마 다음날 최종 선택하는데 영수 선택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악플 받을 만한 내용이 오늘 정수님이 한 행동이라 생각해요. 정숙씨가 본인이 나는 당당하다, 나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솔로 취지에 맞게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영철하고 광수한테 티를 냈다, 나름대로 티를 냈는데 본인들이 못 알아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을 변호했는데 잘못됐죠. 그런 말이 이제 적용되려면은 슈퍼데이트권을 영철하고 광수한테 쓰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영철하고 광수한테 슈퍼데이트권 쓰기 전에 최소한 그 전에 뭔가 노선을, 나는 지금 사실 설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좋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더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선택했다는 거는 변명이죠. 사실 정승님은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영수한테 더 설렘이 있는데 영수가 장거리 때문에 초반에 안 된다고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괘씸해가지고 일부러 영수 선택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정수님은 그걸 이제 즐기는 식으로 장난식으로 했지만은 누군가한테는 진짜 결혼을 염두해가지고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나온 남녀 출연자이기 때문에 정수기의 그런 선택들이 다 본의 아니게 뭐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피해를 준 거죠. 정수님의 그런 행동들이. 오늘 현숙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줬어요. 정수기 너가 너무 노선을 확실하게 미리 정하지 않고 너무 늦게 남자들한테 얘기를 했다. 좀 미리 얘기를 해주면은 좋았을 텐데, 여기에 있는 출연자들이 다 이제 시간이 5박 6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다들 진정성 있게 결혼하셔서 나온 사람들한테 너가 너무 늦게 말을 해줬다 하니까 정숙씨가 그제서야 이제 내가 좀 아차 싶어가지고 영철이 불러가지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숙님이 좀 너무 본인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았나, 너무 본인만 생각을 했어, 제 생각에는. 현숙님이 오늘 되게 멋진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정숙씨가 영철이가 자꾸 나를 못된 년 만든다고 하면서 패를 갈라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있었잖아요. 아주 간사하게. 영호씨 오늘 간사하더라. 이따 영호씨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데, 영호씨 옆에 두고 출연자들 몇 명 데리고 한 4명 5명 데리고 계속 막 영철씨 뒷담화 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현숙씨가 오늘 정숙님한테 그러지 말고 둘이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도, 현숙님이 오늘 되게 멋진 모습들이 많았어요. 정숙씨는 계속 영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영수 탓까지 했잖아요. 그것도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영수도 그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나 꼬셨어 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정숙씨가 영수 마주보고 술 먹을 때 영수님한테 랜덤 데이트 사실 영수님하고 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먼저 정숙씨가 말을 꺼냈어. 영수는 일부러 정숙이랑 대화하게 되면은 정숙한테 빠질까봐 거리 두고 있었는데, 정숙이가 먼저 영수한테 말을 건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둘이 눈 맞은 거라니까. 정숙이가 먼저 홀린 게 맞지. 근데 이제 자꾸 정숙이는 영수가 갑자기 먼저 나타났다, 영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숙씨는, 정숙씨라는 분 캐릭터가 내 탓이다는 없다, 내 탓은 아니고 영수가 먼저 나타나서 영수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흔들린 거다, 이런 식으로 영수 탓하고, 광수랑 영철한테도 광수 영철한테 내가 적당히 눈치 줬는데 광수 영철이가 눈치를 못 챈 거다, 아니 남자들이 다 좋다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포지션으로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8,700명 들어와 계시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8,000명 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분노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수님 본인이 남자들 헷갈리게 한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영수한테도 먼저 꼬신 것도 맞고, 이제 방송에서 다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정수기는 계속 즙자면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물론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 중에서는 정숙님이 좀 더 매력이 있었으니까 정숙님이 인기가 있었겠죠. 근데 정숙님이 인기녀였는데 방송에서 나왔던 행동들이나 모습들이 아쉬웠어요. 너무 저는 24기 옥순보다도 더한 빌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남출들한테 여지를 주고 어장 관리하면서 스킨십하고 터치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모습들이 24기 옥수는 애교였어. 정수기는 TOP야. 24기 옥수는 정말 막 무슨 애쓰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정수기는 진짜 막 자연스럽게 남자들을 다 이렇게 홀리는 모습이어가지고, 근데 다 홀리는 것까지는 좋았다 쳐요. 물론 여러분 채팅 보니까 정수기가 매력 있으니까 그럴만했다고 하는 채팅도 있는데, 그거를 100번 양보해도 최정우택 전날에는 정리해주는 게 맞았지. 적어도 슈퍼데이트권 미션 있잖아요. 슈퍼데이트권 미션 그 전에는 나는 이제 노선이 영철하고 광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계속 최종 선택 직전까지도 애매하게 구니까 그게 이제 정수님이 비난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게 이렇게 했어. 그리고 슈퍼데이트권은 뭘 그렇게 기를 쓰고 2개나 땄어. 슈퍼데이트권을 이거를 2개나 따가지고 다른 여출들의 데이트 기회까지 다 이렇게 뺏은 거잖아. 이 정수님이 아주 불량 욕심쟁이야. 여러분, 저는 오늘 영철씨보다도 오늘 아까 보니까 영철하고 정수 누가 더 별로냐 투표를 했었는데, 영철씨를 별로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여기 보면은 아까 3,000명 투표해봤거든요. 근데 영철씨가 거의 30%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좀 정리해보자면은 영철씨 피해자야. 솔직히 영철씨가 까이는 건 눈빛 때문에 까이는 거 얼마나 억울해. 영철씨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들 단순하게 영철씨 싫어하는 분들은 영철이 눈빛 때문에 까는 거라니까. 영철씨는 피해자입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그 꽃다발 선물, 그거를 꽃다발 2개나 샀더라고. 한 10만원 넘게 쓴 것 같은데, 돈 아까워. 아니, 부모님 밥이나 사드리지 진짜. 아니, 정수기한테 돈을 왜 쓰는 거야? 너무 돈 아까워. 바보 같았어요. 영철씨가 피해자긴 한데 정숙씨한테 그렇게 꽃다발을 2개나 사가지고 하는 게 너무 진짜 그 돈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철씨 여론이 안 좋아지더라고. 정숙씨 딴에는 내가 영철하고 광수한테, 특히 영철한테 내가 티를 냈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티, 그리고 그냥 설렘이 없다, 편안한 오빠일 뿐이다, 이런 티를 냈다고 본인 스스로를 변호를 하지만, 사실 말하면 정숙씨가 무슨 티를 내긴 되게 개뿌리 티를 냈어요. 영철이 어깨에 기대고 영철이한테 계속 스킨십하고 영철씨한테 자꾸 포항으로 오라 그러고, 그게 무슨 티를 낸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차 안에서도 저번 주에 분명히 정숙씨가 영철씨하고 되게 밀착해가지고 붙어서 차에서도 왔었어. 그렇게 하면은 남자 입장에서 영철씨가 바보라서 정숙이한테 헷갈린 게 아니라 당연히 정숙이한테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영철씨가 정숙이가 싫다는데 집요하게 집착한 게 아니라 정숙씨가 충분히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영철이가 계속 나쁜 놈 만들고 하는 것도 정숙씨 되게 진짜 너무 최악이었어요. 그 모습이. 영철씨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 그리고 영철이가 지금 출연자들 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나 있는 데서 내 앞담화를 하니까 나는 영철이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사과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야, 정숙씨 승질 봐라. 야, 정숙씨 이게 뭐야, 큰일 났네. 정숙씨 영철이 예언대로 악플 많이 받겠네, 이 생각했다니까. 오늘 좀 정숙씨 행동들이 리뷰를 하는 제 입장에서 걱정될 정도로, 아니 뭐 악플을 배부르게 드시려나?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랬어요. 정숙이가 본인이 다 원인 제공했잖아. 본인이 원인 제공해가지고 영철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출연자도 이렇게 갈라치기 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숙님한테 나 서운하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원인 제공해놓고 영철이가 그렇게 화가 나서 한 행동 보고 영철이 너무 나를 나쁜 년 만든다면서 영철에다 사과도 안 할 거다, 따로 불러서 말도 안 할 거다, 이런 게 어딨어. 본인이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지. 오늘 정수님이 그리고 현숙님부터 해가지고 현숙, 영호 출연자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 편 만들고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별로였어요. 여태까지 나는 솔로 정치질 많이 봐왔지만은 정수님 정치질이 이 지방이었습니다. 정숙씨의 정치질이 이 지방이었어. 그리고 정수씨가 이제 결국에는 불러가지고 둘이 대화할 때도 영철이가 그래도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 보고, 아, 영철씨가 눈빛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그렇지 착한 분이구나, 착하고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정숙씨가 불러가지고 영철씨랑 1대1 대화를 할 때 진짜 막 계속 이러면서 나가더라고. 왜 저러나 했어. 그런다고 해서 정숙씨가 더 잘못한 게 덮이는 게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정숙님이 참, 영수 일단은 지금 촌장 라이브가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일단은 제 예상으로는 영수하고 정수, 여러분들은 영수랑 정수이가 형커일 거다,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투표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 거고, 솔직히 보면 형커 아닐 것 같아요. 형커 아닐 거라 봅니다. 영수도 그렇고 정숙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장거리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장거리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정숙 씨가 그 정도로 인내심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영수도 인내심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장거리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평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영수랑 정숙 둘이 어울려. 원래 한 명이 빌런이면은 한 명이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어휴 저 안목도 없고 왜 저래? 이러는데 영수랑 정숙은 결이 비슷해. 마치 꼭 그 PC방 옆에 딸려있는 코인 노래방 있잖아요. 그 코인 노래방에 중고딩 커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영수랑 정숙 보면은 코인 노래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고딩 커플 딱 그런 느낌의 이제 영수랑 정숙 커플이다 보니까 결은 맞는데 이제 장거리가 둘 다 이제 장거리를 할 만한 성격이 안 돼가지고 저는 형과 아닐 거라 봐요. 그래서 이따가 촌장 라이브도 이번 촌장 라이브 정숙 씨랑 영수 씨가 올지 안 올지 참석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촌장 라이브에 영수랑 정숙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악수요? 악수? 하긴 그 마지막에 악수한 것도 굳이 뭐하러 악수를 해. 영철하고 정수 뭐하러 악수를 해요. 이제 최종 선택 리뷰로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수랑 정수 오늘 촌장 라이브 직전에 얘기했잖아요. 장거리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형커 아니래요. 영수랑 정숙은 형커 아니래. 형커는 없어요. 이번에 뭐 영수 정숙도 형커가 아니고 상철하고 옥순도 형커가 아니에요. 이번에 형커가 아닐 거 예상했었죠. 그리고 상철하고 옥순 같은 경우는 대프곤 형님도 형커 아닐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는 영수랑 정숙은 정숙씨도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플러팅하고 남자들하고 이렇게 다 이런 스타일이고 영수씨도 약간 프리한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스타일들이 무슨 장거리를 하겠습니까? 나는 솔로라는 이제 갇혀있는 공간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서로 결이 맞아가지고 끌린 거지 현실로 이렇게 딱 됐을 때는 나서 끝나고 이제 현실에서 만났을 때는 불가능하죠. 오늘 영수랑 정숙이랑 영자랑 다대일 데이트에서 영수씨가 1대1로 대화를 했거든요. 영수랑 정숙씨가 영자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숙씨도 나도 그렇다고 나도 광수라고 영철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 보냈는데 똑같다고 이게 공감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정순이 악플 받겠다. 이 영자씨하고 영수님 얘기에 정수님이 공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이 시작부터 오늘 본방 시작할 때부터 너무 그렇더라고. 영수하고 영자에 대한 자기 영수씨가 얘기하는 그 말에 정수님이 공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였냐면은 왜냐면 영수하고 영자 그 노선에 정수씨가 갑자기 껴든 거거든요. 그것도 다음날 최종 선택인데 정수씨가 영수를 선택하면서 갑자기 굴론돌이 된 사람이잖아. 굴론돌이 영수씨하고 영자씨 얘기에 공감하면서 자기도 그렇다고 하는 게 좀 웃겼어. 영자씨가 계속 웃어주고 정숙님 배려해주니까 정숙님이 지금 전혀 영자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런가 싶었거든요. 나는 솔로가 물론 그래도 된다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 상도덕이라는 게. 그리고 영철씨하고 광수는 뭐가 돼. 영수씨가 영자하고는 오랜 시간 보냈는데 지금 나는 긴장이 안 된다. 그 말에 정숙씨가 그렇게 공감해버리면은 영철하고 광수가 있지도 않은데 영철하고 광수는 뭐가 되는 거야? 더군다나 슈퍼티드 것까지 정수기가 써가지고 영철이는 지금 완전히 그냥 홀라당 넘어가 있는데 더군다나 영철씨는 정수기한테 진심이다 보니까 삐져 있는데 너무 그 정숙님의 그 말 한마디가 광수하고 영철이를 진짜 신경 안 쓰는구나. 정숙이 지 마음만 신경 쓰고 광수하고 영철은 아예 그냥 배려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말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영수가 영자한테 이제 거절하겠다고 정숙씨한테 말을 했는데 저는 정숙님이 영자씨한테 조금이라도 자기가 굴러온 돌이니까 조금 미안해하는 거라도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방 보면서. 아무튼 오늘 영수하고 정숙 서로 둘이 대화할 때 영수도 정숙한테 직진하겠다고 하고 정숙도 이제 뭐 영수한테 나는 신경 쓰이는 사람 뭐 영수 너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선이 정리가 된 거죠. 노선이 정리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영수가 영자랑 얘기할 때 저는 영자씨가 상당히 성숙한 모습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충분히 속상하고 배신감도 들고 열받을 텐데도 오늘 영수씨가 영자씨한테 이제 나는 정숙으로 정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나는 영수 네가 부럽다. 정수이가 부러운 게 아니라 영수 네가 부럽다. 정숙이 머리 복잡하지 않게 도와줘라.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영자씨가 광수씨하고 영자씨가 진짜 인품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아무리 방송이고 하지만은 영자씨는 이게 어지간한 그런 인성이나 인품 갖고는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 알아도 하기 힘든 게 딱 이런 건데 영수님이 뒤늦게 굴러온 정숙씨한테 반해가지고 노선을 튼 건데도 영자씨가 성숙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아 진짜 훌륭한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영수 네가 부럽다, 정수기가 부러운 게 아니라 영순이가 부럽다고 한 거는 정수기를 치켜 세워준 거죠. 정수기가 참 좋은 애니까 정수기 같이 좋은 애를 만나는 너가 부럽다 뭐 이런 식으로 영자씨가 이제 좋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정수기가 뭐 나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게 이렇게 영수를 보내준 느낌이어가지고 영자씨는 볼수록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둘 다 영자에 대한 배려가 영에 수렴합니다. 꼴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둘이 결이 맞는 거죠. 정수기도 그렇고 영수도 그렇고 영자에 대한 그런 게 배려가 없잖아요. 저번 주만 하더라도 영수가 영자하고 정수기랑 같이 있는데 정수기한테만 이제 이따가 숙소 가면은 따로 1대1로 얘기하자고 영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수는 영자한테 배려가 없죠.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둘 다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장거리라는 부분이 서로를 이렇게 방생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영철씨하고 정숙님, 영철하고 정숙 같은 경우는 정숙님이 돌아와서 영철씨를 봤잖아요. 원래는 정숙님이 돌아오자마자 영철씨랑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았지. 근데 정숙님이 영철씨를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는커녕 자기 방에 가가지고 들어 누워버리더라고. 영철이 눈치만 보다가 회피하는구나, 악플 받겠다, 또 걱정이 됐습니다. 정숙님이 마지막으로 조금 악플을 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철씨가 저번 주에 예언을 했지만 오늘 이제 기회들이 많았어. 정숙이가 악플 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돌아오자마자 영수랑 이제 데이트 끝나고 오자마자 영철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정수씨가 회피를 해버리잖아.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하고 저도 그렇고 다 벙쪘던 것 같아요. 아니 저기서 왜 올라가가지고 들어 누워? 빨리 영철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영철씨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현승님이 영철씨한테 야,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인데 네가 먼저 정수기한테 불러내가지고 정수기랑 얘기하자고 해서 나 솔직히 너가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나 실망하고 삐졌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자존심 상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현승님 말에 공감하기 어려운 게, 영철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농락당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용당했다, 농락당했다. 나는 그렇게 정수기한테 올인했고 정수기만 계속 원픽으로 뽑았었고 정수기도 나를 계속 뭐 포항으로 와라, 결혼 얘기 미래 얘기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계속 붙잡고 매달리는 이미지면은 너무 내가 초라하고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상 매너상 정수기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수기가 그렇게 갑자기 노선 튼 거에 대해서 해명해주는 게 맞지. 자존심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약간 배려 차원에서라도, 사람들 사이의 그런 매너 차원에서라도 정수씨가 그렇게 오해를 살만한 영철이를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그렇게 마지막에 최종선택 앞두고 하루 앞두고 노선을 틀었다면은 정수기가 설명을 해주는 게 맞았죠. 정수기가 불러내가지고 자꾸 나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 나 회피하고 싶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불러내서 말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 늘 채팅에 보면 영철이 눈빛이 쎄하다, 영철이 같은 애가 무섭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영철이는 피해자야. 엄밀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영철씨는 정숙 피해자예요. 눈빛이 강하면은 그냥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억울해. 오늘 촌장 라이브에서도 영식님이 너무 웃긴 게, 영철씨가 자기 눈빛이 쎄하다, 눈빛이 너무 눈빛 때문에 욕 먹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영식님이 옆에서 눈빛이 쎄하긴 해 이렇게 딱 옆에서 얘기하는 게 웃기긴 했어요. 근데 영철씨가 눈빛 말고 잘못한 게 별로 없어. 정숙씨가 즙자면은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거야? 즙자면은 가해자 피해자 되는 거예요? 영철이가 정치 비슷하게 되긴 했는데, 속상해서 그러긴 했는데 라고 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 부분이 짜치긴 했어요. 다 출연자 다 있는 데서 정숙씨 얘기를 막 이렇게 출연자들 갈라치기로 됐었잖아. 근데 저는 되게 짜치는 부분이었어도 그 모든 상황을 정숙이가 만들었다, 그 모든 원인은 정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영철씨가 몇 번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정수가 나 좀 불러내줘 시그널을 줬어. 정수이가 안 했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영철이가 정치질했다는 것만 보시는데, 보세요. 분명히 영철씨는 정수이가 보는 그 시야에 일부러 자리 이동까지도 하고 계속 정수기한테 나 좀 불러가지고 너가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해줘 시그널을 보냈단 말이야. 근데 정숙씨가 계속 회피하고 영철씨랑 꼼냥댔어. 오히려 약간 도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숙씨가 그 영철씨 보는 앞에서 영수랑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영수랑 막 꼼냥댔단 말이야. 불러내긴커녕. 그러니까 영철씨가 보다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 옆에 있는 출연자들하고 정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앞에 그런 서사가 있었다니까. 다짜고짜 정숙이 아우 저 나쁜 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앞부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숙이한테 나 왜 안 불러줘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그거는 거 다 씹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영수랑 희덕대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니까 영철이가, 그러니까 정숙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출연자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맞다는 거예요. 정치질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영철이가 먼저 정치질한 게 아니라 정숙이가 영철이를 불러내가지고 충분히 이제 설명해줄 그런 시간들이 많았고 기회들도 많았고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도
정수도 불러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정수희가 안 하고 영철 씨를 완전 무시를 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영수는 희덕대니까 영철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철이가 뭐 가해자다, 스토커다, 뭐 정치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설명이 길었다. 피해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이 안 갈까요? 저번 주에 악플 받겠다 한 게 좀 짜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그 꽃다발 선물 있잖아요. 꽃다발 선물 그 정숙 씨한테 막 이렇게 한 게 후졌어. 구렸어요. 꽃다발 그렇게 왜 줘? 돈 아깝게. 그게 이제 사람들이 화나는 거죠. 정수희가 그렇게 계속 영철 씨가 붙잡고 있어가지고 정수희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결국에는 정수희가 이제 현숙이한테 한 소리 듣고 그거 듣고 이제 이러다가 나 욕먹겠다 싶어가지고 영철이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때 충분히 정수희가 영철 씨한테는 편한 오빠 정도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돈 한 10만원 넘게 쓴 것 같은데 꽃다발 2개나 준비해가지고 정수희 주면서 그리울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휴 영철이 그 엄마 밥이나 사주지, 부모님 밥이나 사주지 저러고 있네 하면서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지만 짜쳤다.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딴에는 뭔가 아름답게 마무리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특히 정숙님은 영철이가 나쁜 놈이니까 아싸 내가 영철이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설명 안 해줘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시청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정작 방송 본방에서는 정숙님이 너무 참 최악으로 나왔죠. 영철씨는 너무 이상하게 나오고. 오늘 그리고 정숙님이 아까 촌장 라이브 하기 전에도 얘기했던 거긴 한데, 정숙님이 계속 영수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숙님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꼬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정숙님이 먼저 꼬셨어요. 영수하고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 랜덤 데이트를 영수님하고 하고 싶었다고 정숙씨가 먼저 말을 걸어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맞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영수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정숙이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정숙씨가 먼저 이렇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정수님은 계속 이제 남 탓을 하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정수님이 또 악플 받겠다 생각 들었어요. 오늘 본방 내용들이 정수님이 악플 받을 만한 내용들밖에 없었어요. 계속 정수님은 남 탓하잖아.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좀 반성하고 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영수 탓하고, 그리고 광수하고 영철이도 내가 충분히 티를 냈는데 광수하고 영철이가 못 알아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수님은 어떻게 좋게 보겠어. 그리고 영철 씨한테 내가 알아듣게끔 눈치를 주고 티를 냈다는 게 절대 말이 안 되는 게, 정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계속 영철 씨한테 좋은 호감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차 안에서 기억나실 텐데 차 안에서 그 거리를 두는 느낌이 아니었어. 그냥 이제 거의 최종 커플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분위기로 왔었다니까. 그게 별로라는 거야. 이미 그 슈퍼데이트권을 영수한테 쓰는 게 맞았는데 영수가 장거리 때문에 정숙이 초반에 선택 안 하겠다고 한 것 때문에 괜히 그거 괘씸해가지고 괘씸죄로 영수 일부러 선택 안 하고 영철하고 광수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면은 영철이랑 데이트를 하면서라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정숙이는 영철이랑 데이트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차 안에서 아주 붙어있었단 말이야. 거의 붙어있으면서 막 이렇게 영철이랑 호감 가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듣게끔 티냈다 그 말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끔 얘기했다, 눈치를 줬다라는 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그 여자 출연자분들끼리도 정숙님 보고 24기 옥순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제가 의외였던 거는 정숙님이 기수 운이 좋은 게 다른 기수였잖아요. 정숙님 따당하거나 그 출연자들 사이에서 욕먹거나 그랬을 거야. 근데 이번에 27기가 여자 출연자들이 다들 성격이 좋고 좋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숙씨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더 보호받는 느낌이 좀 있어요. 다른 기수였으면은 벌써 따당하고 막 그랬다니까. 예전에 몇몇 기수들은 이렇게 정순이처럼 나대고 남자들 다 홀리고 다니고 여지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따시키고 그랬다니까. 정수님이 이번에 기수운이 좋은 거야. 기수운이. 영수한테 바로 여자 출연자들이 24기 옥순 같대요 하는 거 보고 어이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영수씨가 또 잘 받아줬어. 그거를 영수씨가 뭐야 24기 옥순 같다니 정수 너한테 너무 말이 심했네 이랬으면은 정수씨가 완전 더 욕먹는 포지션이 되는데, 영수씨도 24기 옥순 그 꼬리 많이 치고 다니는 여자 출연자 하면서 인정하더라고. 정수기가 너가 그렇게 24기 옥순 같은 거 맞다고 이렇게 인정하듯이 흘러가니까 오히려 정수님이 거기서 더 악플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수님은 넷이 내가 24기 옥순 같냐, 24기 옥순 같다는 말 기분 나쁘다, 여자 출연자들이 나 24기 옥순 같다는 말 그런 얘기 들어서 기분 나쁘니까 영수 너가 좀 나 공감해주고 위로해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수씨가 다른 여자 출연자들 24기 옥순 같다는 얘기 그거에 더 공감하니까 정수씨가 영수 네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걸 하면서 영수 탓을 한 거예요. 영수가
영철이가 자기 위로 안 해주니까. 아까 영철씨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보세요. 출연자들 다 영수랑 정숙이랑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영철이랑 공용 거실에서 있는데 영철이 있는 데서 별거 아니야, 화장도 했잖아, 얼른 말해 하면서 영수씨가 정순이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철이가 또 그걸 들었고. 이게 기분 나빠.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어. 기분 나빠. 영철이가 바로 근처에 있는데 영수가 정숙이한테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빨리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 봐도 영철씨한테 말을 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영철씨는 좀 몇 번 참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참은 겁니다. 그때 완전 별로였고 영수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 주에 슈퍼데이트 건 선택하고 나서 영수씨 있는 데서 영철씨가 정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악플 많이 받을 거라고. 감당 가능하겠냐고. 거기에 뭔가 영수씨도 담아두지 않았을까, 담아뒀던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때 이제 영수님 민망하게 차 안에서 영철씨가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영수님이 살짝 그 담아뒀다가 정수기랑 확실히 잘 되고 나서 영철이 앞에서 일부러 약간 좀 긁지 않았나. 왜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정수기가 알아서 때 되면은 물어보고 말 걸겠지 하고 냅두면 되는데 일부러 영철이 보는 앞에서 들으라고 영수가 그렇게 한 거는 영철이 일부러 긁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영철이 앞에서 정수기랑 영수가 꼼냥대면서 히덕대니까 영철씨가 아이씨 모르겠다 하면서 일어났다가 자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지고 정수기 시야에 딱 보이는 대로 옮겨가지고 앉았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게 계속 영철씨가 최대한 노력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내가 오해하게끔 원인 제공했으니까 빨리 나를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 둘이 얘기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줘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 거지. 신호를 준 거지. 근데 정수씨가 계속 끝까지 무시하고, 그래서 영철씨가 이제 옆에 있는 출연자들하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정작 정치질은 정수님이 한 겁니다. 정수님이 이제 영철씨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이제 정숙씨가 긁혀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영철이가 나 나쁜 년 만든다고 정치질은 정숙씨가 한 거야. 영철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숙씨가 나를 그렇게, 나는 너한테 진심이었는데 정수님이 지금 막판에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이런 영수한테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근데 적어도 뭔가 예의상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영철씨가 충분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영철씨도 그 얘기 계속 했어요. 이렇게 지금 아무렇지 않아 한다고, 나한테 미안해하거나 그런 거 없이 영수하고 정숙 둘이서 꼼냥대고 있고 희덕대고 있고 나한테 지금 아무렇지 않아 한다고 속상해했어. 오늘 정숙씨가 영철님이 이제 계속 출연자들을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영철이 막 째려보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영식씨가 보고 영식씨가 이제 정숙님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고민상담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정숙씨가 영식님한테 말을 했던 부분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영식이한테도 이제 영철이 나쁜 놈이지 않냐, 계속 그 공감을 바란 거야. 뭔가 딱 봤을 때 영철이가 내 욕하는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있는 데서 나를 그렇게 못된 년 만드는 게 맞냐고 하면서 영식이한테 계속 그렇게 정치질 하려고 했던 거죠. 고민상담이라는 식으로 하는 거지만은 고민상담이 아니라 내 편 만들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식님이, 저는 저번 주 예고편에서는 팩폭해줄 줄 알았는데 영식님도 그렇게까지 막 매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숙님 얘기 들어주고 말더라고. 근데 영식님이 누구 편도 들지 않았어요. 그 막상 고민상담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기만 했지 편을 들어준다거나 그러지 않았어. 영철이가 마음 아파하긴 했다고 얘기를 해주긴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광수님, 영식씨가 광수님 얘기할 때 광수도 너한테 마음이 컸는데 원래 사람 마음이 내 맘 같지 않다, 광수는 너 많이 배려해줬다, 그 얘기를 듣고 정숙씨가 이제 즙짜기 시작하는 거 보고 정숙씨는 철저하게 자기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구나. 영철이처럼 자기한테 좀 나쁜 얘기하는 거는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적대시하고 광수처럼 자기 배려해주는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즙짜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정숙님이 별로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영철이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알아준다 해가지고 우는 거지. 내가 잘못해가지고 미안한 반성의 즙이 아니라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광수밖에 없구나, 광수만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그런 즙이라 가지고 그런 즙도 참 꼴보기 싫었죠. 오늘 현수님하고 정숙씨가 얘기할 때 영철씨 괘씸해가지고 영철이가 나를 나쁜 년 만들면서 정치질했기 때문에 괘씸해가지고 영철이한테 따로 얘기 안 할 거라고 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정숙님이 가장 별로였던 점의 맥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철이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를 나쁜 년 만들고 그랬으니까 나는 따로 영철이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게.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숙님은 어차피 얘기 안 했어. 영철이가 그렇게 안 했어도 안 할 사람이야.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정숙씨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어차피 안 했을 거야. 영철이가 굳이 정숙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쁜 년 만들고, 그리고 나쁜 년 만드는지도 정확하지도 않아. 정숙이가 그 영철이가 말하는 거를 다 정확하게 못 들었잖아요. 영철이는 나 억울하다, 나 선택도 못 받고 정숙이가 나 좋아하는데 이런 게 나 억울하다 이런 거지, 그게 정숙이 나쁜 년 만드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정숙씨 혼자서 자기 찔려가지고 영철이를 나쁜 놈 만든 거지. 영철이가 나쁜 년 만든 게 아니라 정숙씨가 영철이를 나쁜 놈 만들면서 자기가 영철이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한 그 정당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잘 됐다, 아싸, 안 그래도 불편해가지고 영철이한테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하기 싫었는데 뭔가 이렇게 방송에서 영철이 나쁜 놈으로 나오겠지? 영철이한테 뒤집어 씌워야지,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 탓으로 몰아가는 거. 그리고 영철씨가 정수님에 대해서 정치질 했다고 하지만은 정숙씨를 막 그렇게 나쁘게 욕하면서 나쁜 년 만들었다고 생각을 딱히 안 하는 게, 그 같은 공간에 바로 1m밖에 안 되는 떨어진 자리에 정숙씨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출연자들이 바보도 아니잖아요. 영철씨가 막 정숙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으면은 영철씨 바로 왼쪽에 영자씨가 앉아 있었는데 영자씨가 그거를 공감하면서 들었겠어요? 저는 영철씨가 정숙님에 대해서 너무 막 못되게 나쁜 욕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철이가 그런 얘기를 만약에 했잖아요? 그럼 영자씨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영철씨한테 지적해줬을 거예요, 영자님 성격상. 근데 정숙님 혼자서 잘 안 들리는데 뭔가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 혼자 찔려가지고 영철이 너 저 나쁜 놈 내 욕한다, 나 나쁜 년 만든다, 자기 혼자 그래가지고 계속 막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영철이 나쁜 놈이에요, 영철이 내 욕하고 있어요, 즙자면서 정치질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장면 보고도 악플 많이 받겠다, 우리 찍먹 정숙님이 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악플 많이 받으시려나 보다. 그리고 정숙하고 영호, 오늘 영호 진짜 막판에 진짜 짜치더라. 저는 정숙님보다 영호씨가 더 별로더라고. 이제 정숙씨가 자기 편 만들어야 되니까 정치질 작정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호씨랑도 따로 걸으면서 또 영철이 뒷담화하면서 영호씨 내 편 만들고 이랬거든요. 영호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어수선하다 보니까 정숙님한테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뭐 돈 많다면서 카페를 차려주겠대, 돈 많은 걸로는 내가 일반인들 중에서는 원탑이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영호씨 진짜 별로더라고. 짜치는 정도가 아니라 비열했어. 그냥 누워나 있지. 누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않겠어요? 영호가 돈이 제일 많대요. 근데 제 라이브 지금 새벽 3시 넘었는데 4,000명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돈 많다고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지금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돈 자랑부터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뭐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그 앞에 서사도 없었고 어떠한 그런 아무런 인연이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수희가 지금 멘탈 나가있고 막 즙자고 뭔가 약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자기 돈 자랑하면서 어필하는 게 너무 정말 비겁했어. 돈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저는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솔로에서 내가 뭐 돈 많다, 나 돈 좀 번다, 돈 많이 갖고 있다, 재산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 치고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오늘 영호씨가 정말 제일 더 최악이었던 거, 그거는 그래 뭐 정숙이한테 또 너도 나도 다 찔러보니까 그래 정숙이도 찔러보니까 나도 한번 찔러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영호랑 정숙이가 있을 때 정숙이 말에 동조하면서 영철이 같이 뒷담화한 거, 난 그게 진짜 최악이더라고. 남자들이 더 싫어할 장면이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정숙씨가 이제 그때 영철씨 없는 자리에서 출연자들한테 나 들리게 내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지 않아? 하면서 출연자들한테 계속 공감 얻으려고 하면서 편 만들게 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질. 그때 영호가 옆에서 계속 간사하게 거들었어. 정숙이 바로 옆에서 거들고 영철씨가 이제 뒤늦게 들어오니까 온다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그게 여태까지 나는 솔로에 나왔던 모든 장면들 중에 가장 비열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없어 보이고, 돈이 많으면 뭐해, 돈이 막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뭐해, 그 장면으로 너무 비열하더라고. 그 장면 자체로 제일 그냥 짜치고 간사하고, 옆에서 영호씨 같이 이런 사람이 계속 거들고 있으니까 정숙이는 자기가 다 맞는 줄 알고 더 신나가지고 정치질하고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오히려 그때 이제 그 현숙님이 그렇게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영철이랑 1대1로 얘기하라고 현숙씨가 오히려 약간 정리해주는 모습이 영호보다도 더 남자다웠어. 영호보다도 더 속 시원했고 성숙한 모습이었더라고요. 만약에 현숙님이 중간에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은 계속 정숙이랑 영호는 영철이 씻고 있었을 거예요. 현숙씨가 초반에 그 만말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까여서 그렇지 방송에서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 휘말리지 않아. 정숙같이 이런 분이 막 자기 억울하다면서 즙자고 막 가해자가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데, 현숙님은 그래도 약간 중심을 잡고 냉정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면서 누구 편 들지 않고
않고 상황을 정확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현수님이 너무 참 방송 분량이 더 많이 없었던 게 아쉬웠어요. 정숙이 잘못이 크더라도 좋아했다면은 지난주 남철들 모두 듣는 데서 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오늘 그 정숙님 본방에서 모습 보니까 욕할만 했어. 저도 저번 주에는 영철씨가 남철들 다 듣는 데서 짜치게 악플 많이 받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 게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방 보니까 욕할만 했어. 정숙이가 왜 이렇게 울었는지 요약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오늘 정숙씨가 그렇게 즙을 계속 짠 거는 후폭풍이 들어온 거야. 후폭풍이 들어와서 영철이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뒤늦게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나 국민 나쁜 년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영철이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저렇게 내 앞에서 내 얘기하고 있네? 아싸 영철이 뒤집어 씌워야겠다 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오늘 정숙씨의 즙은 영철이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영철씨가 와서 정숙님하고 1대1로 정숙씨가 대화하자고 해가지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정숙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사과부터 하는 게 맞았어요. 순서가. 오늘 정숙님이 영철씨하고 1대1로 대화를 할 때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맨 처음에 한 말이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하냐면서 따졌어요. 그게 아니지. 그게 순서가 아니었어. 영철씨한테 사과부터 하는 게 맞았죠. 내가 좀 사실 너한텐 편한 오빠처럼 느껴진다. 내가 지금 마음은 영수가 됐다. 그런 부분 내가 빨리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았는데 그거는 이제 한참 후에 나왔고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하냐 그거였기 때문에 정숙씨는 영철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숙씨가 영철이 너랑 있는 게 좋다. 근데 설레고 그런 거보다 그냥 3년 만난 커플 같았다. 설렘이 없고 편안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공감이 안 됐던 게 그럼 정숙씨는 3년 만난 커플 같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 편안함이 이어지는 생활이잖아요. 근데 정숙씨는 너무 뭔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나를 설레게만 하는 그런 사람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3년 만난 커플 같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설렘이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정숙씨가 오늘 영철씨랑 대화할 때 본인 스스로도 내가 먼저 선긋지 않은 거는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숙씨가 그 메인이 그거잖아요. 선긋지를 않아서 내가 선을 먼저 안 그어가지고 미안하다고 그게 메인인데 그거를 마치 그냥 겉조리식으로 지나가듯이 얘기해가지고 정수님이 참 그런 말하는 것도 너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정수님은 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영철이가 더 나쁜 걸로 이제 채우자. 내가 잘못한 거는 조금만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영철이 네가 나를 너무 몰아세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대화할 때 보니까 영철씨가 끌림이 없다는 거는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거 아니냐고 할 때도 정수씨가 맨 처음에는 그거는 아니라고 했다가 뒤늦게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뭔가 영철씨가 계속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맞춰주는 것 같은 느낌? 뭔가 그 장면들이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뭔가 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그 장면들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영철씨를 싫어하는 분들은 영철씨가 막 집착한다, 영철씨가 정숙이 스토킹했다 라고 하시지만은 그게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게 영철씨는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숙이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냐,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정숙이 욕한 것도 아니야. 정숙이한테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철씨가 영철씨의 그 눈빛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고 그러는 거지 정숙이를 막 집요하게 스토킹한다거나 정숙이를 힘들게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정숙씨가 영철이랑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막 손을 잡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악수를 했잖아요. 오히려 그 모습이 정숙씨가 더 별로였어. 영철이한테 악수하자고 하면서 손을 오랫동안 악수한 게 마지막까지 좀 사람 헷갈리게 하고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저는 정숙님이 그런 전반적인 모습들이 다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날 정숙씨는 영철씨한테 전혀 1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정숙씨가 현숙님하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했거든요. 서로 이제 최종 선택을 앞두고 화장을 하면서 두 분이 대화를 했는데 정숙씨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영철씨가 나한테 삐졌다면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삐졌다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 표현이 과했다고 생각했다고 현숙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솔직히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 나는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한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현숙씨가 정숙씨 네 말은 알겠는데 사실 네가 좀 더 빨리 이런 노선 정리를 해주고 남자 출연자들도 다 진심으로 결혼하셔서 나온 사람들인데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네가 너무 늦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해주니까 정숙씨가 그제서야 좀 아차 싶어 하더라고. 근데 현숙님 말을 듣고도 정숙씨는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나는 표현을 안 한 적 없다. 그리고 나는 인기녀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끝까지 자존심을 부렸어요. 현숙님 말에
긁힌 거지. 현숙님 말이 틀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숙님 말이 되려면은 슈퍼데이트권을 광수하고 영철한테 쓰지 말았어야 됐어요. 본인이 막 기를 써가지고 슈퍼데이트권을 2개나 땄잖아요. 덕분에 다른 여출들은 슈퍼데이트권 기회가 날라갔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땄다면은 상철이나 영수한테 쓰는 게 맞았는데 상철한테는 나가리 됐으니까 못 썼고, 영수한테 쓰는 게 맞았는데 영수한테 안 쓰고 괘씸죄 때문에 안 쓰고 광수하고 영철한테 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말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내 곁에 남아있어 달라고 애매하게 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슈퍼데이트권 써가지고 영철한테 했던 모든 것들이 내 곁에 남아있어 달라고 한 거야. 그 모든 출발부터 해가지고 헤어질 때까지 차 안에서 모든 그 데이트하는 내내 그 모든 것들이 정수기가 인기 내고 싶어서 그런 거고 내 곁에 남아있어 달라고 애매하게 군 거라고. 그 모든 모습들이. 근데 그래놓고 나는 나름 티를 냈다, 인기 내고 싶어서 그런 적 없다, 애매하게 군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본인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현수님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잘못한 걸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 해서 뒤늦게 이미지 메이킹으로 영철이한테 불러서 영철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었으면은 정수님은 영철이 따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현숙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거지. 나 큰일 났네, 영철이 불러가지고 수습해야겠다, 이미지 메이킹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철이 불러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내가 영철이 삐진 거 왜 굳이 들어줬어야 되지, 영철이가 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반성하는 미안한 마음이 1도 없었는데 현숙이 들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영철이 불러내서 꽃다발 2개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영철 씨한테 사과하고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거죠. 나만 생각했다, 힘들게 했다면 미안하다면서 그제서야 사과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사과도 현숙님 덕분에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뭔가 하는 형식적인 사과였지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사과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현숙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깨달아가지고 뒤늦게 어쩔 수 없이 한 사과고, 원래 정숙님의 진심은 영철이 네가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피해자로 되고 영철이 네가 가해자가 돼야 되는데 현숙이도 그렇고 시청자들이 다 현숙이처럼 보겠구나 싶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사과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정숙님의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다 생각해요. 미안해서 사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철이한테 사과하면서도 또 즙을 짰는데 그 즙도 저는 다 그냥 포장이라 생각해요. 영철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즙 짰다기보다 방송에서 자기 불쌍하게 나오려고 즙 짰다 생각해. 여러분, 오히려 즙은 영철이가 짜야지. 괜히 정숙이랑 엮여가지고 완전 영철이 스토커남 되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이상한 루머 떠들고, 나는 정숙이 좋다고 한 거밖에 없는데 오히려 즙은 영철이가 짜야 돼요. 영철도 이미지 챙기기라고 하시는데 영철이 이미지 챙기기는 저는 꽃보다도 그 멘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 정숙이가 나한테 아니라고 얘기해줬는데 너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 그냥 내가 꽉 잡은 거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영철씨도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정숙이 때문에 진짜 개고생했네, 이게 속마음인데 이제 좀 방송이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정숙이를 붙잡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한 거죠. 꽃 선물은 영철씨가 진짜 정숙님한테 마음이 아직 크게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꽃 선물 준 거라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숙씨가 이제 카메라 보고 그랬던 거 얘기하시는데 영식님하고 고민 상담하다가 갑자기 정숙씨가 듣자면서 카메라 보면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카메라 보면서 우는 장면들 몇 가지 나온 부분들이 저는 카메라 감독님 저 울고 있는 거 저 피해자로 나오는 거 잘 찍고 있죠? 약간 이거 확인 차원에서 보는 것 같았어. 오늘 정숙님 모습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오늘 너무 그만큼 별로였어요 여러분. 오늘 그만큼 정숙님의 모습들이 너무 별로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 선택을 영수 선택하면서 영수랑 정수가 커플이 됐는데, 저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영수 정숙의 서사가 재밌긴 했지만은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영수랑 정숙 덕분에 5박 6일이라는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을 갖다 버린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영수는 몰라도 정수이가 없었으면은 좀 더 출연자들이 좀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수이가 모든 남자한테 여지려주고 막 눈웃음 치고 대화 잘 들어주면서 마음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여성보다 넘어가 버렸는데, 정숙같이 이런 출연자가 없었다면은 보다 많은 여자 출연자들이 남자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특히 슈퍼데이트권도 정숙씨가 2개나 따버렸잖아요. 슈퍼데이트권도 다른 여초들도 더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따면서 남자들하고 좀 더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해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지. 근데 정숙씨가 다 그런 것들을 다 독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수가 커플이 형커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애매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뭐 나는 솔로인데 뭐 어떠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뭐 정수씨가 범죄나 불법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저는 그런 생각들에 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이게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5박 6일이라는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한 3일차나 4일차쯤에는 노선 정리해주는 게 매너지. 아무리 나는 솔로가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도 예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의 시간이 정숙씨만 보는 중에 정숙씨가 빨리 말해줬으면은 다른 사람 알아볼 수가 있잖아.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영식님만 봐도 영식하고 손자는 깔끔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식씨가 현숙님 좋아할 수 있는 시간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 계속 그냥 순자만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정숙님도 광수하고 영철이를 진작에 원래 슈퍼데이트 건을 영수한테 쓰고 싶었는데 괘씸해가지고 안 썼다며. 진작에 광수하고 영철이한테 얘기해줬다면은 영식이처럼 다른 여출하고 다시 노선이 생겨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거죠.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막 정숙이만 바라보면서 매달리다가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여출하고 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숙이가 자꾸 자기가 주인공 되려 그러고 모든 남친한테 여지 주고 보험 들고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갖고 가니까 이렇게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불상사가. 나중에는 본인도 감당 안 되니까 집 짜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다 원인 제공해가지고 빌드업 해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집을 짠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정숙님은 오늘 방송으로 더 악플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수가 없었으면 노잼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정숙님 덕분에 27기가 정말 꿀잼이었어요. 정숙님 덕분에. 리뷰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숙님 같이 이런 출연자가 있으면은 아주 좋지. 리뷰할 내용들이 많고 말할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출연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그랬어. 지나쳤어. 특히 마지막에 본인이 그렇게 한 짓이 있는데 영철이가 나쁜 놈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정숙님은 습관적 스킨십도 문제입니다. 맞아요 비비님. 오늘 영호님이었나? 약간 좀 자기 얘기에 공감해주고 그러면은 대화하다가 영호씨한테 이렇게 자기 말 편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니까 영호씨도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저는 항상 정숙님처럼 웃기거나 공감되거나 그럴 때 남자 이렇게 툭툭 건들고 스킨십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뭐 다리 이렇게 툭 치거나 이렇게 그런 여자분들이 막상 같은 여자한테는 안 그러는 게 너무 신기해. 같은 여자한테는 안 그러더라고. 남자한테만 그래. 남자한테만 왜 그래? 웃을 때 그냥 웃으면 안 돼요? 웃을 때 그냥 웃고 그러면 안 돼? 아니 같은 여자한테는 절대 안 그러더라고. 같은 여자한테는 절대 막 웃을 때 막 옥수님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 그래. 남자 출연자한테만 그래. 남자 출연자한테만. 오늘 영수님이 정숙님하고 영수씨 얘기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영수하고 정숙씨가 이거 했잖아요. 영호씨랑 대화를 하고 와서 영호씨가 그 짜치게 돈 자랑하는 거 있었잖아요. 돈 자랑하는 그 산책 그거를 영호씨랑 정숙씨가 하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영철씨 앞에서 영철씨 보는 데서 영수랑 정숙씨가 막 이랬는데 근데 이 앞장면이 좀 되게 과간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영수랑 영철이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정숙씨가 영수 넌 내 편이잖아 하면서 영수를 부르더라고. 지 앞으로.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영수가 영철이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영철이랑 멀리 떨어뜨려가지고 내 앞으로 가까이 앉힌 다음에 영철이 들으라는 듯이 보라는 듯이 이거 하는 게 진짜 27기 최악의 장면 꼽으라면은 저는 그 장면 뽑겠습니다. 27기 최악의 장면. 영수 내 편이고 영철이로부터 떨어뜨려가지고 영수랑 이렇게 영철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꼼냥 되는 거. 이거. 저는 그게 가장 27기에서 가장 최악의 장면이었어요. 그거야말로 갈라치기죠. 굳이 영수가 영철 옆에 있는데 영철로부터 떨어뜨려가지고 자기 앞으로 불러낸다면 그게 뭐야.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동안 앞에 정수님이 별렸던 모습들도 오늘 방송 외적으로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만개하는 것처럼 절정을 찍는 출연자가 또 이렇게 정수님이 최초여가지고 흥미진진해요. 재밌었습니다. 27기가 정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완전 더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재밌었어. 맞죠. 불꽃축제. 원래는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 리뷰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빌런들이 최종 선택 앞두고는 좀 약간 식어. 텐션이 막 높고 템포가 엄청 높았다가 빌런들이 마지막에 한 2주 앞두고는 사그라든단 말이죠. 근데 정수님은 오히려 마지막에 진짜 불꽃축제처럼 더 막 터트리니까 정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들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수님이 맨 처음에 인터뷰할 때 정수님이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정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대요. 정수님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정수님 친남동생이 정수님이 결혼을 못하고 있고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친남동생이 정수님한테 정수님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 남동생이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남동생이 솔직한 얘기였다 생각해요. 남동생이 솔직했네. 남동생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어. 하여튼 정수님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수님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